글로벌 외신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박지연 리포터. 네. 오늘은 무슨 이슈를 가지고 왔어요? 네,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는 이번 리우 올림픽 기간 동안 브라질의 GDP 상승 효과가 약 0.05%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일자리가 증가하거나 관광 수입이 늘어나는 등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브라질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소시켜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올림픽과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들이 경제적으로든 어떤 면에서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텐데 많은 나라들이 이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계속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실제로 올림픽뿐만 아니라 이런 대형 스포츠 이벤트들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국가 경제적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상징적으로 올림픽을 연다라고 하면 뭐 대부분 이제 올림픽과 같은 대형 국가적인 이벤트를 할 때는 국가의 경쟁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을 거고, 그걸 이제 성공리에 개최하고 났을 때 일부 지금 브라질과 같은 이머징 국가가 올림픽을 열었을 때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뭐 수치적인 경제 효과보다는 이제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또 안전성이 있고 더 성장성이 있는 나라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돼야 되는데, 브라질은 그러기에는 정치적인 문제도 너무 많이 안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올림픽 끝나고 나서도 벌써 바로 이 올림픽에 대한 부작용 얘기가 또 거론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득이 많다라고도 이렇게 뭐 유치하려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전부터 뭐 유치전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힘든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들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편이죠. 그래도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뭐 다른 유치 때문일지 몰라도 그 도시나 그 지역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점에서는 뭐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거니까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리우 같은 경우는 워낙 대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워낙 사건 사고도 많고 난개발처럼 되어 있는데, 이번 리우 올림픽을 계기로 인프라를 한번 재정비를 하고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을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해야겠다라고 추진력을 발휘를 할 수 있었던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만은 근본적인 해결은 브라질의 문제이면서도 올림픽만으로 어떤 이제 과거처럼 어떤 경제 성장에 유의미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기에는 좀 부작용이 더 많이 부각되는 그런 시점으로 요즘 보입니다. 이제 올림픽을 유치를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올림픽으로 뭘 보여줄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다른 나라들한테 뭘 보여줘야 되고, 보여준 결과 뭔가를 얻어낼 게 있으니까 올림픽 유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평창 올림픽 유치하는 것도 다 그런 거고, 그런 건데, 그럼 뭐를 보여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대체로 올림픽이라는 걸 이렇게 치를 수 있는 개도국이 하는 경우에, 신흥국이나 개도국들이 하는 경우에는 올림픽을 치를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나라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인프라도 종합 경기장도 건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 능력이 올라가야 경기장도 건설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운영한 경기장만 건설 공사만 잘했다 그래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 또 거기서 방송 송출해내야 되는데 그 수백 개 국가의 모든 방송이 한꺼번에 와서 다 송출을 해낼 텐데 그거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느냐.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에 이제 무슨 뭐 사고 안 나게 해야 될 거고. 그렇죠.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차도 못 들어가겠어요, 공해 때문에. 맞아요. 그죠? 공해 때문에 차도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사회의
그 물적인 정신적인 이런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졌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올림픽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성공적으로 잘 치러내면 그 나라의 브랜드 가치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동경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북경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신흥국인데 이거 믿어도 돼? 이게 믿을 수 있어? 이 나라 제품 믿을 수 있어? 뭐 이런 상태에서 그걸 딱 치러내고 나면 믿어도 되겠네. 그렇게 되면서 그 나라의 제품에 대한 그 인식도 올라가는 거고 그 나라에 대한 인지도 올라가는 거고 그게 경제적 효과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 뭐 베이징이나 동경이나 이런 데들은 다 그런 효과를 잘 본 나라들이고 그럼 이제 브라질은 어떤 거냐? 브라질은 이제 공업국은 아니잖아요. 공업국은 아니니까 그러면 요걸 잘 치르면 올림픽 잘하면 브라질에서 수출하는 무슨 뭐 석탄의 품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면 브라질은 뭐를 노리는 올림픽이었어야 됐냐? 관광객 끌어들이는 올림픽이었어야 됐거든. 그다음에 투자 자금 끌어모으는 올림픽이었어야 됐고 이런 올림픽이었어야 되는데 브라질은 이번에 하면서 치안이 문제가 있다는 게 다 드러나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감점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효과는 브라질은 그래서 그 실패한 올림픽이 된다라고 얘기를 자꾸 나오는 거 아니면 그런 부분 아닐까. 나라의 모습을 야 우리 좋은 나라야 이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우리 좋은 나라를 못 보여서 브랜드 가치가 오히려 더 깎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 부분 아닌가 싶어요. 월드컵도 2년 전에 치렀지 않습니까, 브라질이? 그렇죠. 리우는 이제 리우의 도시를 기반으로 올림픽이 열리는 거고 월드컵은 각 경기장을 전국적으로 하는데 그렇죠. 월드컵은 나라 베이스고. 월드컵을 하고 나서 뭐 대도시 말고도 브라질에서 좀 홍보 차원에서 새로운 지역에다가 경기장을 지었는데 그런 것들은 여전히 뭐 파리가 날리고 있다, 운영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소식이 종종 접해지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뭐 우리가 뭐 더 걔네들보다 훨씬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뭐 우리처럼 이렇게 나라가 작은 나라에서도 지방의 경기장들이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가 고민거리인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브라질은 저희보다 고민거리 더 많은 나라가 되지 않나. 자, 다음. 네. 근데 뭐 브라질은 워낙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았기도 했지만 앞서 브라질 리우 올림픽 이전에 런던 올림픽 때도 영국이 선진국이지만 그 올림픽 이전에 인프라 투자에 따른 채무 증가로 굉장히 고생을 했대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굉장히 올림픽이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만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다라는 것 같은데 혹시 선진국이 개최하는 것과 신흥국이 개최하는 것 사이에 어느 쪽에서 더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각자 어떤 부담을 더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근데 보통 올림픽은 선진국들이 대부분 많이 개최를 했고 선진국들이 또 이제 과시용일 그렇죠? 수도 있죠. 예, 우리는 이만큼 잘 살고 있고 미국이 지금 올림픽을 몇 번 했죠. 뭐 그렇죠. 미국은 초기에도 한 번 했었고 세인트루이스인가요? 거기서도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LA도 하고 애틀란타도 하고 뭐 미국은 올림픽 벌써 꽤 많이 했죠. 그렇죠. 그리고도 지금 또 미국은 또 어느 지역에서 또 항상 할 때마다 뭐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자기네가 이런 대형 행사를 소화해낼 수 있다는 선진국들의 좀 위상 그런 부분을 점검하는 거고 런던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두 번째 올림픽 열면서 이런 부채에 대한 뭐 리스크도 나왔지만 런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또 도시 정비를 한번 하는 아까 뭐 그런 효과도 있지만 선진국들은 또 그만큼 기반 시설들이 많이 낙후됐거든요. 그런 올림픽 이벤트 같은 거를 펼치면서 한번 또 그렇게 정비할 수 있는 계기로 또 삼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선진국들은 그런 데에 대한 비용을 치르고 나면 뭐 자기네들이 또 예전에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로마 시대 같을 때는 뭐 검투사 뭐 이렇게 콜로세움 같은 데서 그런 것도 보여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조금 과시용의 선진국들은 비용을 치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뭐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60년대 일본이랑 멕시코가 둘 다 62년인가요? 62년 그다음에 뭐 64년, 68년이다. 그렇게 해서 60년대 그런 개도국에서 딱 넘어가려는 국가들이 올림픽을 좀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그래서 일본은 그 이후 선진국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대로 멕시코는 그때 망가졌죠.
뭐 오이쇼크 나오고 뭐 이러면서 멕시코는 그 버티지 못하고 또 한번 무너졌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이머징 국가들은 자기들이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간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입증하고 싶어하고 우리나라도 정확하게 올림픽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 전에 뭐 아시안 게임도 바로 86년에 열고 88년에 올림픽 열고 그 뒤에 엑스포까지 연결되는 그렇게 해서 대형 행사들을 치르면서 한국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이다라는 걸 그렇게 과시한 모습인데 그래서 이머징 쪽은 그런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다는 효과 때문에 그거가 인정받으면 거기에 따르는 기업들 아까 그래서 브라질은 그런 기업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있지만 신흥국들 중에서도 지금 올림픽을 열고 싶은 나라들은 대부분 그런 효과들 남아공도 사실은 월드컵 개최했을 때 뭐 그런 쪽에 또 자기네들도 아프리카에서는 제일 아프리카 내에서는 제일 잘 사는 나라다라는 걸 입증하고 싶었던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난 그래서 뭐 선진국이 개최하는 것과 후진 신흥국이 개최하는 것을 따져놓고 보면 어느 게 더 효과가 더 크냐 이건 좀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흥국은 이걸 잘하면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반면에 잘못하면 꼬꾸라지는 거고 선진국은 그런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고 이제 자기 지역 더 알려서 관광객 더 끌어들이고 또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이런 거니까 우리 신흥국보다 리스크는 좀 적은 거죠. 근데 난 그런 관점보다는 이런 관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올림픽을 치르거나 아니면 월드컵을 치르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시설들이 알고 보면 과잉 시설들이거든요. 그렇죠.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걸 잘 쓰느냐 아니면 사장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했을 때 서울에서 경기장을 다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 다른 도시들에도 경기장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지방에 이렇게 다니면서 말하자면 공설운동장 이런 거에 보면 오륜 마크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올림픽 오륜 마크가 있는 경기장은 그 뒤에 다 놀았거든. 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사장. 춘천에도 수영장이 올림픽 경기장으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50m 풀이 있어요. 근데 90년대 갔는데 이게 이제 중고등학생 애들 그 체육 시간에 쓰는 걸로 쓰는 정도 이외에 쓰임이 없어. 50m 풀인데. 그러니까 저 끝까지 가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요번에 월드컵을 2002년 월드컵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 월드컵 경기장들은 어떤 형태든지 다 쓰고 있어. 적자가 났든 어쨌든. 그러니까 88년에 우리가 올림픽을 할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높은 단계의 경제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만큼 축구가 생활체육도 됐고, 그죠? 그다음에 축구 경기 우리 프로축구도 그만큼 자리 잡았고, 이게 스포츠 산업이 발달했다는 건 경제가 굉장히 선진국이 됐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의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서 올림픽 이후에 우리 그 체육 인프라 활용되는 거 보면 아 우리 선진국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번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 하고 나면 아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 그런 거 없이도 지금 동계 올림픽 가서 금메달 막 따고 있는데 이거 한번 쫙 하고 나면 확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렇게 브라질 월드컵이든 리우 올림픽이든 네. 이렇게 국가적 그러니까 좀 지역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행사 기간 동안 전 세계적인 증시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올림픽이? 난 증시 쪽은 잘 몰라서. 저희도 이런 스포츠 그러니까 재밌는 건 골드만삭스 같은 유명한 IB가 이런 올림픽이 시행할 때 이 올림픽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거를 리포트로 작성해서 뭐 심지어는 발표도 해요. 네. 그만큼 그 올림픽 성적이 좋은 나라들은 분위기가 좋을 거고요. 뭐 스포츠 도박 산업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주요 IB들도 그런 주요 행사에 대한 뭐 그러니까 관심과 아마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가 5위인가를 한다고 아마 예측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12개인가 금메달. 원래는 할 수 있었죠. 뭐 그런 아까운 종목들이 좀 있긴 했죠. 네. 그렇게까지 예측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이벤트가 있었을 때 주로 금융시장 분위기는 뭐 좋은 약간 축제 시간이다 보니까 뭐 어지간히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그리고 주로 올림픽이 열리는 시기가 또 재밌는 게 뭐 주로 월가에서 격언 중에 하나가 5월에 주식을 팔고 9월에 주식을 사라고 하는데 네. 이 하계올림픽 하는 기간이 대략 그 기간이라는 거죠.
그 사야 될 타이밍 때 그럴 때가 많기 때문에 뭐 이건 또 굉장히 기술적인 요인일 수 있는데 뭐 너무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 얘기도 하실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행사들을 하고 있으면. 근데 이제 역으로 올림픽에 저주가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치르고 난 이후에 대가를 치렀던 경우들이 많아요. 금융시장이 좀 안 됐고. 그래서 요 근래 브라질 관련 뉴스들 뜨는 거 보면 브라질 뭐 경기 올림픽 뭐 폭죽과 함께 터져버리나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는데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는 하죠. 이제 축제는 파티는 끝났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이미 터져야 될 문제들이 브라질 정치 경제적으로 다 힘드니까요. 올림픽 때문에 그래도 잠시 잠잠해서 여름에 뭔가 안 터졌다라는 점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 올해 상반기에 브라질 증시가 전 세계에서 제일 핫했고 그렇죠. 브라질 채권도 좋았고. 채권도 18%짜리 금리가 12%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뭐 하여튼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브라질은 아마 결론적으로 보면 이 올림픽으로 돈만 쓰고 손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카 바이러스도 이슈가 됐죠. 그 이후에 무슨 뭐 치안 문제니 뭐니 이런 거 다 이슈가 됐죠. 누가 관광 가겠어? 오히려 더 이슈 나쁜 것들이 더 부각이 된 것 같아요. 브라질은. 그죠? 일단은 브라질 경제가 여기서 바닥을 치고 이제 브라질 헤아라가 올해 그래도 꽤 많은 절상을 이뤄내긴 했지만 네. 근본적으로 뭐 아까도 원자재 얘기를 뭐 이전에도 했지만 좀 코모디티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브라질 경기가 계속 좋을 거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고요. 그렇죠. 지금 금리가 18% 12%까지 떨어진 얘기를 했는데 이 12%가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의 브라질 금리의 또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벨을 이걸 더 낮출 정도로 브라질의 물가가 안정이 되고 건전해질 수 있느냐 그 딱 시험 정도 선에 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뭐 폭죽과 함께 브라질 경제에 대한 염려들을 하고 있으니까 브라질 정부가 만약에 그걸 제대로 간파한다고 하면 지금 안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먼저 올해 이제 뭐 대통령 탄핵까지 해놓은 상태니까 그걸 해결하고 치안 문제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런 두 번의 큰 행사를 하고도 그걸 지적받았으면 뭐 조금 극단적인 사례긴 한데 뭐 필리핀 대통령은 지금 뭐 완전히 뭐 엄청난 그 치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브라질도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게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브라질 대통령 탄핵 관련돼서가 결정이 되잖아요. 8월 네. 말에. 그러니까 결정되고 나면 사실 또 이제 정치적인 불안은 없어지면 좀 좋아질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도 있었긴 했는데 이제 차기 대통령 뭐 이제 로 지적되는 테메르 그분에 대한 지지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정말 힘을 갖고 경제를 다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브라질이 정말 상반기엔 좋았지만 하반기에 다시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ABC라고 그러잖아요. ABC. 아르헨티나, 브라질, 브라질, 칠레. 칠레. 뭐 멕시코는 이제 ABC 다음에 한참 떨어져서 안 들어가긴 하지만 멕시코도 같은 범주에나 정기적으로 외환위기 들어가는 나라들. 심심하면 한 번씩 가요, 애들은. 그러니까 뭐 아마 12%가 마지노선 이게 그 벤치마크라고 보는다 그러는데 맞을 거예요. 그거 밑으로 내려가기 힘들 거예요. 어쨌든 오늘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외신 인사이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부터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주간 전망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